경기도 인천 곳곳 여행지를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운민 여행 작가와 함께합니다. 경인별고. 팟캐스트 여기저기 거기에 진행자 운민 여행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운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봄꽃 구경은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요즘 꽃철이잖아요. 맞아요. 이 꽃이라는 게 하루가 지나면 또 질 수도 있고 또 하루하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핀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바로 달려가야 돼요. 그니까. 네, 제일 가야 힘든 게 되는데. 꽃 보러 가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마음의 여유가 없어. 꽃이 안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 길가만 가더라도 네. 벚꽃도 피어 있고 맞아요. 이제 개나리 진달래가 조금씩 지고 있고 다음 주가 아마 벚꽃이 제일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벚꽃 보기 힘드니까 맞아요. 비가 온다니까요. 네, 바로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에 비 온다는 소식이 있긴 있었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점점 진짜요? 비가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또 희망회로 주십니까? 어떻게 될지 그래요. 모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무슨 축제 하나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네, 축제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어, 축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행주가 예술이라는 축제인데 예. 행주가가 그 가짜가 길가짜, 야자가 밤야자예요. 그래서 야간에 벌어지는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4월 10일부터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열리는 축제인데요. 예.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행주산성에서 축제가 개최되고요. 정말 재밌는 축제인 것 같은 게 첫 번째로는 그 행주산성에서 그 역사를 테마로 정말 막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주산성 정상에 가면은 행주 대첩 비가 있잖아요. 그 비에서 미디어 빠사드라는 그 야간 행사도 열리고 예. 그리고 조선 신무기 같은 걸 만드는 체험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그 길가에 연등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하면은 예쁜 연등을 이제 보면서 예. 야간 경관도 즐기시고 예. 밤에 산책도 즐길 수 있고. 네. 근데 여기 행주산성이 보통은 주차 요금이 2,000원이에요. 근데 축제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차 공간은 좀 그러니까. 넓은가요? 1주차장, 2주차장까지 있거든요. 정말 주차 공간도 넓고 예. 그리고 교통이 워낙 또 좋아요. 행주산성이. 수도권에서 정말 가볍게 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제일 좋은 게 또 주변에 음식점도 많고 맞아요. 카페도 많고 네. 그 연간에서 즐길거리도 많고 고양시에서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밤에 행사니까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네. 네, 그렇죠? 보통 근데 거기 가면 또 먹거리가 그래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서 먹거리를 즐기시는 것도 좋고. 예. 근데 먹고 가는 것보다 음. 갔다 와서 먹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너무 샤워 아침에 아니라 저녁이 아니야. 이것도 또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네, 또 어디 네. 연구팀이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또 가서 먹거리 이렇게 조곤조곤 먹는 것도 또 사실 주전부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가볍게 즐기는 재미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축제를 좀 상당히 많이 신경 썼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음. 그 행주산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테마가 있잖아요. 그 그 테마를 정말 잘 살렸다. 예. 그래서 4월 27일이면 그래도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기간이니까요. 네, 네. 언제든지 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행주 산성 특집으로 오늘 꾸려 주시는 겁니까? 네. 이왕 하는 거 언젠간 할 특집이었는데 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 같이 한번 예, 진행하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행주 산성이 여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음. 여기가 위치가 정말 좋아요. 입지가. 전쟁하게. 전쟁도 그렇고 예. 그 주변을 관리하기 딱 좋습니다. 아. 예로부터 정말 유충지였어요. 예. 여기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예. 서해에 들어가서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행주산성만큼 높은 산이 잘 없어요. 예. 행주산 높이는 한 12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면은 그 한강과 서울 일대까지 훤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삼국시대 때부터 이 행주산성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는 내사산, 외사산 이렇게 관리됐거든요. 내사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 낙산, 그리고 남산, 그리고 인왕산 이렇게 내사산이 있고 예. 외사산이 있는데 북한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서쪽에 그 행주산성이 있는 산이
덕양산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덕양구의 덕양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 조선 시대 때 당시에 이게 행주 산성에서 이름은 아니었죠, 그게. 그 당시에는. 행주가 지명 이름이었어요. 아, 그래. 그 당시에도 그러면 행주 산성이었어요? 네, 조선 초부터 어. 행주라는 지명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고요. 예. 예. 이게 행주 치마 이야기 나중에 할 건데 네. 그 치마하고 별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때 작가님 그러셨잖아요. 주자가 들어가는 데는 좀 더 크고 아, 지금 맞아요. 얘기하면은 뭐 특례시 정도. 맞아요. 그죠? 이 주자가 너무 남발돼가지고 예.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이 주자 이름을 대거 삭제를 했죠. 예. 정말 중요한 도시만 주자 이름을 보존하고 예. 나머지는 뭐 산이나 음. 아니면 다른 이름들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 아, 예. 여긴 그럼 중요했던 거네요, 진짜. 네, 나름 행주. 중요했던 곳이죠. 어. 근데 그래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돌로 쌓은 뭐 석성만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음. 여기는 물론 예전에 돌로 쌓은 적도 있었지만 그 임진왜란 당시의 행주산성은 토성이었습니다. 어.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행주산세 가면은 성벽의 흔적을 거의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긴 대신에 그 이중으로 목책을 둘러싸여 있죠. 이중으로 목책을 설치해가지고 예. 그 목책만 막으면은 이렇게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목책? 쌓은 방벽 같은 거죠. 아, 네. 그게 불 지르면 더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보통 진흙을 바릅니다. 아, 불이 네, 불이 잘 번지지 못 하기 못하게. 위해서. 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행주 산성하면 왠지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돌로 싼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네요. 네. 근데 그 목책만 하도 충분한 게 그 목책 부분 입구 부분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벼랑이거나 아니면 뒤에는 강을 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방어하기 안성맞춤이 그런 장소를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또 한강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한강하고 바짝 붙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연관 검색을 한번 생각해 보면 행주 산성하면 행주 대첩. 맞아요. 그럼 또 행주 대첩하면 또 권율 장군.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율 장군을 존경하는데요. 어. 뭐 행적도 있고 공로도 많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아 왜요? 일단은 금수저였어요. 아. 그분이 엄청난 금수저인데 네. 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셨고 그리고 개국공신의 후손이었어요. 집안이 엄청나게 부유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권율 장군이 청년이나 30대까지는 출세할 생각 안 했어요. 한량처럼 지냈단 거죠. 그래요. 네, 어느 정도 한량이었냐면은 그 주변 사람들 다 과거를 보거나 벼슬기 들어갔는데 권율 장군이 벼슬기 오랫동안 안 들어섰잖아요. 왜 벼슬기 안 나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태공망은 80 넘어서 출세했는데 나는 아직 40도 안 먹었는데 벌써 출세 생각을 하느냐 네. 이런 말을 하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좀 안 좋게 봤겠죠. 40 음. 넘도록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한량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권율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내가 널 낳았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돌아가셨다 해요. 아. 그 뒤로 이제 권율 장군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46살에 과거에 네. 극제해서 이제 장군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저는 벼슬을 받는지 몰랐어요. 네. 오. 그런데 집안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출세기를 빨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는 그 호남의 광주 있잖아요. 광주 목사로 임명돼가지고 그때 전투에서 활약을 해서 나중에 도원수 지금으로 치면 합참 의장까지 이제 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높네요. 네. 이순신 장군도 이제 권율 장군 밑에 있던 그런 계급이었던 거죠. 영의정의 아들인데 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그 당시는 또 집안이라는 게 중요한 그렇죠. 시대긴 했으니까요. 네. 예, 예. 괜히 한량으로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기억에 제 무슨 영화였죠? 명량인가 거기 보면 그 이제 역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권율 장군이 등장하죠. 근데 그 당시 영화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 나이가 아니었겠네요. 그럼 아, 아닌가요? 제가 나이가 잘못 거의 기억하나요? 50이 넘었었죠. 아 그렇군요. 60 가까운 아니에요. 나이였습니다. 우리 어. 유나 씨가 잘 봤을 수도 있고 캐릭터를 잘못 이해했을 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곤장 이순신 장군이 곤장을 맡고 이제 기양 와서 권율 밑에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마 권율 장군이 잠깐 등장했을 텐데 아마 나이가 많은 역할이었을 그래요? 것 제가 같아요. 잘못 기억하나 봐요. 아니에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어요. 어, 유나 씨가 아마 한번 거기서 캐스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나이가 늦은 나이였다. 네, 상당히 늦은 나이였고. 그래요. 그럼 행주대첩에서 나이도 60 꽤- 가까이 됐던 거죠. 노고를 입고. 예. 네. 어. 이 원래 가나의 구역이 호남이었는데 전라도 목사였는데 예.
나중에 이제 승전을 하게 되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양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고 이제 한양에서 철수를 할까 말까 하는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행주산성이라는 지리적 중요성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섬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행주대첩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행주대첩이 뭐 며칠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단 하루 12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의 권율 장군 오늘 행주산성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아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주대첩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실 행주 그 치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와전돼가지고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설화나 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흥미로운 것만 차용하고 흥미롭지 않은 것들은 버리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이 행주치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행주산성은 막 부녀자 아녀자 할 것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 임진왜란 당시에는 행주 주변에는 거의 민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백성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벌어진 전투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반인들까지 이제 다 이제 전투에 참여시킬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행주란 지명이 예전부터 존재를 했고요. 이제 더욱 이제 결정적인 거는 행주치마라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예. 임진왜란 전에도 이미 다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명칭이에요.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뭐 임진왜란 발생하기 100년 전, 200년 전의 책에서도 그런 명칭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 아 저는 행주치마로 날라서 행주대첩이라고 하는 줄 저는 이거 알았거든요.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당시 국민학교죠. 네. 이거 책에서도 막 이거 삽합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맞은 봤는데 것 같은데. 정말 예. 우리가 산성 행주치마 이게 자동 검색어처럼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요즘 행주산성 가보시면은 행주치마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행주치마 이야기가 있는지 예, 없는지 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믿는 건 아니고요. 너무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깨져가지고. 그렇지. 우리의 네. 교과서는 그래. 뭐였지?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긴 하지만. 네, 네. 그래요. 그럼 작가님, 요거 행주 대첩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당시 이제 우리 그 대첩인가 그야말로 승리를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승리 대단한 원동력이 뭐였어요? 우리가 행주치마라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진짜 그거? 제일 중요한 거는 무기입니다. 조선은 그래도 총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화포라던가 신무기가 발달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차라고 해가지고 그 수레가 있습니다. 그 수레를 그 사방에 이제 방어막으로 돕고 거북선처럼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총통을 이제 설치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의 무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격진천내라고 그 당시에도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던지면은 점화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파하는 그런 원리로 일본 군들은 상당히 살상을 많이 했죠. 예. 그 밖에도 뭐 신기전 같은 뭐 지금은 약간 로켓 같은 무기도 있었고 그 영화도 있잖아요. 네. 신기전. 네. 그리고 화포 같은 무기가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권유 장군의 탁월한 지휘도 빼놓지 전략 않는다. 이런 것도 좋았어요. 네, 전략도 중요했지만 그 부하들의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 싸웠던 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아닌가. 그 12시간을 버틴 게 제일 주요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된 리더였군요. 그래서 존경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의 원조라고 할 만하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신기전과 관련해서. 네, 맞아요. 조선 세종 때 이렇게 발명했다고. 방사포의 방사포.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K 방산의 원조다. 네. 다연장 로켓포. 약간 표현이 네. 뭐 우리와 북한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근데 결국은 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지휘관의 탁월한 지휘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 있다고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원균을 바뀌어가지고 바로 패배를 했잖아요. 네, 정말 네. 지휘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어떤 전쟁이든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네. 잠깐 요거 근데 2,300대 3만의 싸움.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병력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병력이 그 10배 차이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군의 이제 이름난 장수들이 이제 대거 이제
침투를 했었는데 예. 처음에 1군에서 막히고 2군에서 음. 막히고 3군까지 이제 다 막혔단 말이죠. 예. 나중에 또 한강 이남에서 또 음. 지원군이 밀려와서 네. 이제 1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전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 전투로 인해서 한강 이북이 이제 조선군에 다시 탈환이 되고 서울을 수복하는 성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임진왜란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휴전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큰 의미를 갖고 있네요. 네. 우리가 그 점유하는 점유율에서 봐서 맞아요. 저도, 그 전투 때문에 이제 권율 장군이 이제 대장군이 됐던 거죠. 합참의장 자리에 오르고. 예예예. 그러면 이 행주산성 지금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신 분이 아 그래 한번 이번 주말에 행주산성 가봐야지 라고 하면 반드시 가야 할 핫 플레이스 포인트 그치, 예. 어디예요? 일단은 요즘 꽃이 많이 피었잖아요. 맞아요. 행주산성도 정말 꽃이 많이 피기로 유명한데 행주산성에서 가장 유명한 꽃은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네. 저는 보니까 약간 매화, 음. 벚꽃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상당히 구별하기 힘든데 그 행주산성 초입에서 이제 정상까지 오르다 보면은 중간에 살구꽃 언덕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지금 살구꽃이 한창 피어 있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벚꽃 매화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네. 제가 그 요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이 딱 그 벚꽃 옆에 있는 꽃은 다른 꽃이야라고 해서 우리는 뭔 소리야 막 이랬는데 그게 진짜 살구꽃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아요, 비슷하네 지금 네. 보니까. 뭐 꽃의 주름이나 네. 그리고 그 붉은 점이 번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조금 더 진한 색이고 네. 예, 또 예쁜데요. 아, 어. 이거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죄송하네. 아니라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3인송어라고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야 벚꽃이지 막 이랬는데 맞아. 살구꽃일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이제 사육꽃을 지금 가서 봐야 되는 게 네. 피는 기간이 정말 짧아요. 음. 벚꽃보다 더 짧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예. 꼭 가보시라. 아. 예. 그리고 여기가 전망이 무척 훌륭해요. 음. 저는 행주산성에 이제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오르는데 어. 거기 오를 때마다 이제 한강이라든가 그 마곡 그 한강 건너편까지 이제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장 경치가 훌륭한 곳이다. 그 작가님 댁이 김포라 보니까 이제 가까워서 가시는 거죠? 네, 예. 네. 가실 때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 머리 식힐 때 이런 참 전망 좋은데 가서 한번 맞아요. 머리 식히고 또 예. 여러 가지 생각도 한번 다잡아 네, 보는 것도 좋을 근데 것 같아요. 좀 마음을 비워야 하거나 음. 머리가 아플 때는 산을 많이 가는 게 좋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갔다 오면은 네, 뭐 몸이 힘드니까 또 마음도 편해지고 맞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 또 산에 오르지만 강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m밖에 안 되는데 높이에 비해서 전망도 무척 훌륭하고요. 네. 지금은 좀 운행이 잠시 중단되긴 하지만 그 정상까지 오르는 카트가 있어요. 네, 전동차 타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여러모로 이제 노약자나 어르신분들한테는 행주산성만한 곳이 잘 없죠. 행주산성에 가면 살구꽃 언덕 그리고 이제 전망 볼 수 있는 네. 전망대. 예. 네. 그리고 조금 자기가 좀 오래 걷고 싶다. 보통 행주산성 입구에서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행주산성 입구로 내려오시는데 예. 뭐 저는 이 방법도 좋지만 정상에서 한강 쪽으로 내려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한강을 내려가셔서 한강을 따라서 거기에 또 행주대첩 역사공원이 전송되어 있거든요. 역사공원 따라서 다시 가다가 그 행주산성 입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바퀴 돌면 거의 한 2-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딱 좋은데요. 네, 그런 둘레길 말씀하시는 거 네, 둘레길. 약간 둘레길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최진만 기자 지금 계속 연락이 얘기하는 지금 거를 찾고 있어요. 계속 예.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사진으로 근데 작가님 너무 좋을 것 같아. 행주산성 관련해서 아까 토성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관련된 연관 그 사진에는 토성은 많이 보기가 좀 힘드네요. 이 기념비랑 뭐 주변에 이런. 그 토성이 새롭게 복원된 구간이 있어요. 보통 그 정상 부근에서 내려오는 길이 보통 편한 길이 있고 그 왼편에 토성이 새로 복원된 곳이 있습니다. 예. 그 길을 따라 가시면은 그 토성의 남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사실 또 볼거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먹을거리 워낙에 행주산성 근처는 맛집 많잖아요. 네, 너무나 많죠. 이제 우리 최진만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코너 속의 코너. 예, 여기 가면 뭐 먹을 수 있어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잔치국수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잔치국수 먹었는데 네. 양은 여전히 많더라도 그때 얘기해 주셨던 네. 그곳.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제일 유명한 곳이 음. 뭐 원땡집이 있고 네. 갓땡땡집이 있고 행땡집이 있는데 네. 이거 제가 어렵네, 이거. 예. 원땡집이랑 갓땡집을 갔다가 어. 행땡집 왔는데 여기도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잔치국수도 맛있지만 비빔국수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말 야채나 고명이 엄청나게 풍부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빔국수가 제일 핵심은 면의 예. 탄력이거든요. 아, 그렇죠. 면의 그쵸, 탄력을 그쵸. 제대로 구현해 놨습니다. 음. 그 밖에도 제가 하나 더 추천해 드릴 만한 게 있다면은 예. 어탕국수가 있어요. 어탕. 네. 예. 여기가 그 예전에 그 MBC 방송국에서 그 음. 김대호 그 아나운서가 예. 포장해서 먹을 곳으로 아. 알려져 있거든요. 젓가락 안 가져갔던 거기. 네. 예, 예.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젓가락이 없었어요. 그 뚝배기에 이제 얼큰하게 이제 당겨져 예. 나와서 보통 칼칼하게 예.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요. 예, 예. 그 여기 들깨가루 넣으면 좀 더 구수해지니까 그렇게 넣어서 드시는 분도 많고 네. 여기 또 따로 공깃밥도 이제 무료로 이제 리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인심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수를 다 드시고 여기다 밥도 많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음.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네. 또 이렇게 먹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주전부리할 만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카페가 그러니까 주변에 많잖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테마 카페들이 특히 많거든요. 음. 음식점이 몰려 있는 곳은 행주산도 정문에서 왼편으로 아래 내려가시면 보통 뭐 음식점들이 많고요. 그 반대편 오른편을 쪽 가시고 이제 언덕 부분으로 가시다 보면은 카페가 몰려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커피나 음료 드시거나 뭐 빵 같은 걸 함께 드시면은 이제 2차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작가님 왜 여기가 그 국수가 유명한 거예요? 자전거의 성지이기 때문이죠. 라이더의. 뭐 예전부터 뭐 있어 조선시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예전 조선시대 때 음식들 대부분은 예. 국밥 종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50년 혹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그런 노포들을 보면은 예. 대부분 전부 다 국밥집들이죠. 맞아요. 국수 문화는 이제 밀가루가 나중에 미군에 의해서 전례를 받고 음. 이제 면을 먹기 이제 쉬운 환경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면을 본격적으로 많이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면은 잔칫날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면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부잣집들, 기와집들 이럴 때 축제할 때 양반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국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즐겨 먹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안동국시 같은 게 아닙니까? 맞네요. 안동국시 있네요. 네. 아, 그렇구나. 여기 근데 자전거 라이딩을 많이 가는 곳이에요? 네, 상당히 많이 가죠. 한강 바로 왼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라이더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즐길 때 이제 행주상로 근처에서 이제 많이 즐기시죠. 그 아까 작가님이 완땡, 갓땡, 행땡 찾아보니까 다 나오긴 하네요. 맞아요. 네, 행주 일단 산성 뭐- 잔치국수 치면 바로 네. 나옵니다. 네, 이 세 집이 바로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또 행주 산성 쪽 가봤고 아까 말씀하신 행주가 예술이하는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네, 맞습니다. 이 기간에 잘 찾아서 밤에 가야 되는 거죠. 여긴 그러니까 네. 저녁 때. 저녁에 조명이 정말 곳곳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안 해요? 낮에는? 낮에도 개방을 하는데 이 축제의 참맛은 저녁에 가야 됩니다. 저녁에 그 네온 사인이라든가 그런 조명 설치물들을 곳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네. 야간에 사진 찍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 그 고양시장님이 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드론 쇼도 한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인별구 오늘도 운민 여행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